여러분 축하합니다. 당신은 드디어 자면서도 돈을 버는 디지털 건물주가 되기 위해 결심하셨군요.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볼 때 당신은 지금 자유를 산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무임금 노동권을 거액을 주고 구매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믿는 불로소득이 가장 안전한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상식은 틀렸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리스크가 없는 수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무인 매장은 리스크를 노동 대신 자산의 감가상각으로 치환했을 뿐입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무인 점포는 이미 1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이 중 본전이라도 찾은 사장님이 몇 명이나 될까요? 왜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비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을 내리는지 통계가 숨기고 있는 잔혹한 마진의 법칙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과연 당신의 통장에 찍히는 그 400만 원은 누구의 주머니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프랜차이즈 본사는 화려한 예상 수익표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경제학의 정보 비대칭성이 숨어 있습니다. 본사는 가장 장사가 잘 되는 상위 1%의 데이터를 보여주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 공개서가 말하는 무인 카페의 일평균 매출은 고작 11만원 수준입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유튜브 영상은 성공 사례라는 표본 선택 편향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매출이 안 나와도 본사는 가맹비와 로열티로 이미 수익을 확정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본사가 숨기고 있는 평균의 함정은 무엇일까요? 월 매출 400만원. 직장인 월급보다 많아 보이니 마음은 설렙니다. 하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총 매출은 내 돈이 아니라 비용을 정산하기 위해 잠시 보관하는 부채성 자산에 가깝습니다. 매출에서 원가, 임대료, 공과금, 세금을 차례로 차감하는 영업이익의 관점에서 보면 당신의 손에 쥐어지는 순수익은 매출의 20%도 채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400만원 중 300만원이 타인의 주머니로 예약되어 있다면 당신은 사장일까요? 아니면 무급수금원일까요? 이제 그 300만원이 구체적으로 어디로 증발하는지 파헤쳐보죠.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의 마진율은 보통 28% 내외입니다. 600원짜리 바 하나를 팔면 170원이 남죠. 여기서 한개 비용을 따져봐야 합니다. 24시간 돌아가는 냉동고의 전기료는 최근 2년 사이 50% 폭등했습니다. 매출이 정체된 상태에서 고정비인 전기료와 임대료가 상승하면 당신의 순이익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합니다. 170원 남겨서 월세 100만원과 전기료 50만원을 감당하려면 한 달에 몇 개의 아이스크림을 팔아야 할까요? 그 숫자를 들으면 당신은 아마 잠을 이루지 못할 겁니다. 자, 1억 4천만원을 투자했는데 매달 내 지갑에서 60만원씩 소리 없이 증발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당신의 통장을 가장 확실하게 파괴하지만 눈에 절대 보이지 않는 적, 바로 감가상각입니다. 많은 사장님이 통장에 남은 숫자를 보며 안도하죠. 하지만 10년 뒤 당신의 매장에 닥칠 1억 4천만원짜리 재앙을 계산에 넣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실패한 투자자입니다. 무인 빨래방의 핵심인 세탁기와 건조기는 영원히 돌아가는 황금거위가 아닙니다. 이 기계들의 수명은 길어야 10년이죠. 7,300만원짜리 세탁 세트가 10년 뒤면 영원의 가치의 고철덩어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를 경제학적으로 환산하면 매달 약 60만원의 가치가 공중으로 분해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매달 60만원어치의 기계를 조금씩 깎아서 손님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당장 통장에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장님이 이 가짜 수익을 진짜 내 돈인 줄 알고 생활비로 써버리는 실수를 범하죠. 이것이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자본 소비의 잔혹한 함정입니다.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에 넣었던 원금을 조금씩 갉아먹으며 연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10년 뒤 기계가 수명을 다해 멈추는 날, 당신은 다시 수천만 원을 들여 기계를 교체해야 합니다. 그때 텅 빈 통장을 마주하며 깨닫게 되겠죠. 지난 10년은 돈을 번 것이 아니라 기계값을 갚기 위해 무급으로 봉사한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무인 매장은 스스로 증식하는 자산이 아닙니다. 매 순간 낡아가는 비싼 가전제품일 뿐입니다. 이 차가운 회계적 진실을 외면하는 순간 당신의 경제적 자유는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매달 기계가 늙어가는 비용을 따로 적립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파산을 준비하는 겁니다. 당신의 소중한 자산이 기계 속에서 비눗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 기계가 낡아가는 속도보다 더 무섭게 당신의 수익을 앗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기계는 10년이라도 버티지만 시청자의 관심은 1년도 채 버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골목마다 생겨나며 성공 신화를 썼던 무인 사진관들이 왜 지금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을까요? 1위 기업 대표조차 한국 시장을 탈출하겠다고 선언한 진짜 이유, 그 소름 돋는 유행의 유통기간에 대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동네 골목 하나에 사진관이 3개나 있다면 당신은 그곳에 4번째 사진관을 차리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예비 창업차가 그 사지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무인 사진관 브랜드는 이미 50개를 넘어섰습니다. 한 골목에 사진관이 2~3개씩 붙어있는 광경은 이제 흔한 일상이 되겠죠. 이는 경제학적으로 볼 때 낮은 진입장벽이 초래한 전형적인 과잉 공급의 결과입니다. 누구나 돈만 있으면 차릴 수 있는 사업은 역설적으로 누구도 돈을 벌 수 없는 완전 경쟁의 지옥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과거 무인 사진관은 월 매출 1,200만 원을 찍으며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장이 형성되던 초기 단계의 신기루였을 뿐입니다. 업계 1위 브랜드의 대표조차 국내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변별력 없는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해외로 눈을 돌리겠다고 말할 정도죠. 1위 기업이 탈출구를 찾는 시장에 당신의 소중한 퇴직금을 쏟아붓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경제적 결정일까요? 유행이라는 파도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차갑게 식어버린 기계덩어리일 뿐입니다. 더 잔혹한 진실은 기계의 잔존 가치에 있습니다. 무인 사진관의 핵심인 촬영 부스는 유행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2,500만 원을 주고 산 기계가 신모델이 나오는 순간 순식간에 구닥다리 취급을 받습니다. 폐업을 결심하고 중고시장에 내놓아도 500만 원도 받기 힘든 것이 현실이죠.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보존되지 않는 철진한 장난감에 투자한 셈입니다. 당신이 공들여 꾸민 인테리어 비용은 회수할 수 없는 매몰 비용이 되어 사라집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웃으며 사진을 찍는 시청자 뒤에서 사장님은 피마르는 역마진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유행은 짧고 흉물은 깁니다. 진입장벽이 낮은 시장은 당신의 수익권을 절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옆 가게보다 소품을 더 많이 가져다 놓고 에어컨을 더 세게 튼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수요가 한정된 곳에서 공급이 넘치는 비효율을 결코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진관 한 칸을 차리기 위해 당신이 포기한 그 수억 원의 가치가 고작 2년짜리 유행의 불꽃놀이로 끝난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런 시장 포화보다 더 은밀하게 당신의 일상을 파괴하는 그림자 노동의 정체입니다. 무인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 공짜 노동의 실체를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 시급 3,000원을 받고 일하라면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실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 수많은 무인 매장 사장님들이 자발적으로 이 시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인이라는 단어가 주는 경제적 착시 때문입니다. 무인은 매장에 사람이 없다는 뜻이지 사업에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장 바닥을 닦고 재고를 보충하고 키오스크 오류를 대응하며 심야에 울리는 민원 전화를 받는 이 모든 활동은 경제학적으로 암묵적 노동 비용에 해당합니다. 많은 사장님이 본인의 노동을 잠깐 나가서 하는 일 혹은 운동 삼아 하는 관리로 치부하며 수익 계산서에서 누락시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회계적 오류입니다. 하루에 딱 2시간만 매장 관리에 투입한다고 가정해보죠. 한 달이면 60시간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약 60만 원 이상의 노동가치를 발생합니다. 만약 당신의 한 달 순수익이 150만 원이라면 실제 자본이 벌어다 준 돈은 90만 원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지금 사장이 아니라 시급 5,000원짜리 무급 알바생으로 본인의 매장에 고용된 상태인 겁니다. 여기서 더 치명적인 것은 기회비용의 상실입니다. 기회비용이란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한 다른 선택지 중에 최선의 가치를 의미하죠. 당신이 매장 관리에 쏟는 그 60시간을 본업의 역량을 높이거나 다른 고부가 가치의 자산에 투입했다면 벌어들였을 잠재적 수익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장 희소한 자원은 자본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시간입니다. 무인 매장은 당신의 시간을 아껴주는 자동 수익 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시간을 헐값에 매입하는 교묘한 계약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본인의 인건비를 영원으로 계산해야만 굴러가는 사업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본인을 저임금 노동시장에 스스로 밀어넣는 행위일 뿐이죠. 시장이라는 명암 뒤에 숨어 당신의 소중한 시간 가치를 갉아먹는 이 자기 고용의 함정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자, 이제 본인의 인건비까지 냉정하게 계산기에 넣어보셨나요?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본인의 노동력까지 갈아 넣어 간신히 수익을 만들어내면 그 달콤한 열매를 아무 노력 없이 가로채가는 거대한 포식자가 상단에 버티고 있습니다. 당신이 열심히 일할수록 이 포식자의 배는 더 불어나게 되는 역설적인 구조. 도대체 누구를 위해 당신은 그 고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당신의 통장에서 매달 꼬박꼬박 100만 원씩을 아무 이유 없이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해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당신의 수익을 강탈하고 있다면요? 바로 지대축을 이름의 포식자, 건물주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건물주가 매년 임대료를 5%까지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5%라는 숫자가 작아 보이시나요? 하지만 수익 구조가 취약한 무인매장 사장님들에게 이 숫자는 수익의 사형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경제학에는 외부 효과의 내부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당신이 친절한 서비스와 깨끗한 매장 관리로 동네 상권을 살려놓으면 그 가치는 고스란히 건물의 몸값으로 전이됩니다. 당신의 피땀 섞인 노력이 결국 남의 건물 가치를 올리는 자양분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인 겁니다. 장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건물주의 눈에는 당신의 매장이 더 짤 수 있는 젖소로 보이게 됩니다. 계약 갱신 때마다 돌아오는 임대료의 인상 압박은 당신이 잠을 줄여가며 번 순수익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앗아갑니다. 당신은 상권을 키운 개척자이지만 그 열매는 지주가 가져가는 구조라는 겁니다. 포식자는 건물주뿐만이 아닙니다. 24시간 기계를 돌려야 하는 무인매장 특성상 당신은 에너지 공급자의 가장 충성스러운 수입원입니다.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은 한 번에 9.7%가 폭등했습니다. 가스요금 역시 인상 압력을 거세게 받고 있죠. 매출은 정체되어 있는데 전기료와 가스비라는 고정비가 치솟으면 당신의 마진은 종이장처럼 얇아집니다. 아이스크림 하나를 더 팔기 위해 애쓰는 동안 한국전력은 당신의 매장에서 나오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전기료라는 이름으로 자동 인출해 갑니다. 매출이 줄어도 냉동고는 꺼둘 수 없기에 이 비용은 피할 수 없는 함정이 됩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디지털 건물주가 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 건물주와 에너지 기업을 위해 수익을 대신 걷어다주는 수금 대행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통장은 그들의 수익이 거쳐가는 통로일 뿐 머무르는 곳이 아닙니다. 사장님이 밤잠 설쳐가며 매장을 관리할 때 진짜 포식자들은 당신의 엑셀 시트 위에서 우아하게 만찬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 지독한 약탈의 생태계에서 당신이 줄 수 있는 부스러기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제 우리는 이 모든 리스크를 짊어지고도 과연 이 게임을 지속할 가치가 있는지 그 최종적인 판결문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그리고 많은 창업자가 끝내 외면하고 싶어하는 그 잔혹한 회계적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69개월, 이 숫자가 가진 공포를 아십니까? 당신이 무인 카페를 차렸을 때 투자한 원금을 단 한 푼이라도 회수하기 시작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무려 6년이죠. 6년 동안 당신의 통장에 찍히는 돈은 수익이 아닙니다. 이미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을 다시 채워넣는 환불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투자는 도박에 가까워집니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계가 멀쩡할까요? 아니면 옆 건물에 더 세련된 경쟁점이 생기지 않을까요? 자본주의의 시장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냉혹합니다. 당신이 7,500만 원을 들여 무인 카페를 열고 매달 100만 원을 순수익으로 남긴다고 가정해보죠. 단순 계산으로는 69개월이 걸립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계의 감가상각과 임대료 인상 변수를 대입하면 회수기간은 100개월, 즉 8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8년이면 이미 강산이 변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당신이 들여놓은 까다로운 가전제품인 키오스크와 커피 머신은 이미 수명을 다해 고철이 되어 있을 시점이죠. 결국 원금을 다 찾기도 전에 다시 거액을 들여 기계를 교체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자본을 시장에 조금씩 기부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안정적인 수익이라는 달콤한 말에 속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투자의 핵심은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언제 내 원금을 안전하게 회수하느냐에 있습니다. 진입장벽이 낮은 무인시장에서 5년 이상의 회수기간은 사실상 실패한 계획안입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시장에서 당신의 수익권이 5년 넘게 보호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보여주는 연수익률 20%라는 화려한 포장지를 이제는 뜯어내십시오. 그 안에 들어있는 실체는 당신의 피 같은 원금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잔혹한 자본 소멸의 현장입니다. 이제 숫자는 거짓말을 멈추고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엑셀 시트가 멈추라고 소리치고 있다면 그 목소리가 바로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남들이 무임금 노동과 지대약탈의 굴레로 걸어들어갈 때 당신은 차가운 이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모든 분석을 마쳤습니다. 무인 창업이라는 화려한 무대의 커튼을 걷어내고 마주한 이 불편한 진실들,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까요? 이 모든 잔혹한 경제적 논리를 뚫고 당신이 숫자의 노예가 아닌 진짜 주인이 되는 단 하나의 방법, 그 마지막 결론을 지금 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무인 창업은 편리한 수익이 아니라 고도의 비용 관리 게임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은 게으른 자에게 절대 초과 수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경제적 자유를 원하신다면 통장에 찍히는 매출이라는 현상에 현혹되지 말고 비용과 감가상각이라는 본질을 통제하십시오. 엑셀 시트에서 감가상각비와 기회비용을 빼고도 플러스 숫자가 남지 않는다면 그 사업은 시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돈을 버는 길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8단계의 경제적 필터를 당신의 계획 안에 대입해 보십시오. 남들이 무인에 집중할 때 당신은 수익성에 집중해야 살아남습니다. 자본의 논리는 차갑지만 그 논리를 이해하는 자만이 뜨거운 불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경제적 통찰을 넓히는 가장 저렴한 투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